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대 뛰어넘어 함께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세대 갈등의 벽을 넘어 함께 살아갈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 이화여대 사회학과 최재별 교수입니다. 네. 잠깐 제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한글 세대 첫 세대 이름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와서도 인사를 아주 젊은 분이 올 줄 알았다고. 게다가 저는 저렇게 제 사진이 그래서 저렇게 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보내드렸는데 저기서 더욱더 제가 뭐라 그럴까? 요즘 젊은 분들은 다 알 텐데 보정이 좀 심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착각을 일으킨 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병원에 가고 그러면 이렇게 불러요. 지색별 어린이?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아니 어른이 왜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지을 때는 저도 어렸다고 저희 어릴 때 지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사회학에는 이름이 사회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름을 보면 저에 대한 게 아니라 저희 부모에 대한 걸 안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보통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저 첫 세대, 제가 첫 세대 색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저희 부모님은 어떠셨을까요? 네,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도전적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 제 이름을 들으면 또 뭘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오빠나 남동생, 이렇게 남자 형제가 있는 데서 컸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아주 귀한 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만 봐도 사실상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사회학인데요. 예, 저는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학적 시각에서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랜 동안 세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참 뭐 한 2, 3년 전, 3, 4년 전에 한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여쭈시더라고요. 추 선생, 내가 꼰대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시더니 한 1, 2년 전에는, 1, 2년 전부터는 저희 학부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무슨 말만 하면 제가 너무 MG 같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한국 사회에는 세대 명칭이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 이런 말을 점잖은 자리에서 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 사회 세대 명칭은 재수 없는 꼰대와 싸가지 없는 MG 이 두 가지의 언어로 고착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이 MG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아까도 MG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시다. 저도 이제 뭐 가면 이렇게 큰 대기업 같은 데 가서 가면을 하면요. 다들 손 들고 물어보세요. 다음 세대는 누구냐? 무섭다. MG만으로도 무서운데 다음은 누가 오는 거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음 세대는 이제 알파라고 하죠. 잘파 세대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G라고 얘기 보통 저희가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는데요. 벌써 이 M세대와 Z세대, MZ는 M과 Z세대를 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미 M세대는 기성세대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이미 M세대와 Z세대의 세대 갈등이 더 크게 얘기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얘기들은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제 저서 세 개의 바탕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어떤 이론이라든지 뭐 사례를 아시고 싶으시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세대에 뛰어넘어 함께 살아가기의 시작으로 우리의 세대 좌표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사회과학에서는 제가 이제 사회학에 대해서, 전 사회학과 교수니까 사회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사회과학에서는 여러 가지 세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초창기 가족학이나 이런 데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친족계보의 같은 하나의 세대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조부모 세대, 손자녀 세대 이렇게 나누는 거죠. 또 그 외에도 역사학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특정 역사적 시기에 그냥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저희 모두는 한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사회학과 교수라서 그러는데요. 사회학에서는 이 세대를 코호트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호트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비슷한
역사적인 경험을 같이 겪음으로써 비슷한 가치관을 갖게 될 때 그것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야 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가치관과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집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대는 시대의 거울입니다. 세대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비슷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비슷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특징을 갖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국 사회에서 사실 세대 연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세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세대 명칭을 어떻게 붙이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서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얘기되는 이제 세대 구분은 보통 이렇게 5개로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뭐 딱 잘라서 몇 년까지다. 요거는 각각의 학자라든지 뭐 저널리스트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개의 세대가 보통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Z세대, 밀레니얼 세대, X세대, 베이비붐 세대, 산업화 세대. 저희가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에서 산업화 세대 49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1950년에서 69년생.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시군요. 예, X세대. 1970년에서 79년생. 계시는군요. 예,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M세대라고도 얘기하죠. 예, 1980년에서 94년생. 예, Z세대는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Z세대, 게임 세대, 1995년에서 2004년생입니다. 예, Z세대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근데 굉장히 다양한 세대가 골고루 있는 척중에 대해서를 이제 제가 모시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상 구름만 있는 게 훨씬 더 얘기하기는 쉽기는 합니다. 자, 근데 뭐가 이렇게 예쁘게 막 그 초록색으로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제가 좀 신기하긴 하지만 내용 보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개 정도의 세대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할 때, 세대 특징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아니, 그때 태어났다고 다 비슷할 수가 있어? 저거는 다 그냥 막 만드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제 개인으로 볼 때는 저는 맨날 제 세대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제 이름과 달리 사실 이미 대학 강단에서 지금 25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다 끝나고 했으니까 제 나이를 대충 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뭐 X세대와 그 베이비붐 세대의 중간 어디 즈음에 있는데요. 저는 계속 이게 살아가면서 나는 특별히 X세대나 이 베이비붐 세대에 비슷하지 않고 내 특징은 저기 M세대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 중에는요, 저랑 그 같이 큰 친구들 중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훨씬 더 많이 갖는 분들이 많았고요. 친구들이 많고 산업화 세대하고도 비슷한 특징을 갖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특징 중에 자기보다 윗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계시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사실상 젊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요. 대부분 우수한 집단에 가면 그 세대의 특징보다 윗세대의 특징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상 선발은 윗세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일수록 윗세대의 색깔을 더 많이 갖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개개인으로 볼 때는, 한 사람으로 볼 때는 나는 훨씬 더 M세대에 가까운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더 윗세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개인의 특징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망을 하게 되면, 즉, 한마디로 멀리서 보게 되면 각각의 세대의 특징이 굉장히 명료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께 세대는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세대의 특징은 도드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지만 사실상 세대의 연구라는 것은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청년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건 두 개의 구분, 여기 보는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 이렇게 둘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제 제가 세대 연구, 세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 세대 갈등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큰 거, 심한 거냐? 다른 나라는 어떤 거냐? 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구석기 시대 동물벽화를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상형 문자로 요즘 젊은 것들은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 세대 갈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어떤 시기나 어떤 사회에든 다 있는 그런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지구촌의 어느 나라보다도 압축적인 근대화, 압축적인 현대화라고 얘기할 정도로 300년에 걸친 거 우리는 막 10년 막 이렇게도 진행해버리는 이런 너무나 급박한 그런 사회 변동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회, 어떤 사회보다도 현 시점에서 세대 갈등이 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개의 이제 MG를 보통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MG 세대의 특징과 지금 얘기한 X 세대, 그다음 베이비붐 세대, 산업화 세대의 특징을 이제 도출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특히 어디에 여기 MG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하고 이 MZ 세대, 이 두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연령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구 포션이 굉장히 큰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세대 명칭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음, 여러분들, 재혼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MZ 세대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들이 별다줄 세대라고 얘기하거든요. 별다줄. 별걸 다 줄여서 말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이들이 쓰는 어떤 축약어를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는 제목, 곧, 내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이런 걸 많이 쓰냐면 인터넷이나 이럴 때 자기 메일 보낼 때 위에 제목에다가 제목 쓰고 가로 열고 재곤내라고 쓰면 내용이 제목이랑 똑같으니까 내용은 안 봐도 돼.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일 고민해서 하는 거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어떻게 나누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명칭을 이렇게 쫙 째려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세대의 특성들을 다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요. 세대 명칭이 막 만들어지는 세대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베이비붐 세대하고 MZ 세대 이 두 세대에 대한 세대 명칭이 가장 많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인구 포션을 갖고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 두 세대 그리고 산업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는 MZ 세대와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세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어떤 시대보다 현재 세대 갈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특징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사회에 지금 얘기한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젊은 청년 세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MZ 세대의 특징과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보시면 이 특징이 그냥 특징인 게 아니라 수준에 대해서 공격이라고 느껴질 만큼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MZ세대의 첫 번째, MZ세대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제일 중요해. 미 제너레이션도 아니에요.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베이비붐 세대, 이제 기성세대는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면요, 공동체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MZ세대는 권위를 거부하는 평등주의,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실용주의 세대인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 보수주의적 권위주의를 내재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MZ 세대가 자기 개발에 매진하는 태생적 글로벌리스트라면 베이비붐 세대는 성공과 발전을 추구하는 성공지향 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MZ 세대가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소비와 취향의 세대의 특징을 갖는다면 베이비붐 세대는 성실과 근면, 근검 절약의 신화를 내재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Z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온라인 인간의 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요. 특히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생에 거쳐서 온라인이 없었던 시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온라인이 있었던 그런 세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는 완벽히 아날로그 세대이겠죠? 오프라인 인간 이런 것처럼 굉장히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상반되는 특징이 심지어 서로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특징인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징인데 이 특징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이 장벽이 되는 순간순간들이 많습니다. 많은 얘기들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3년 만에 은퇴를 하게 되면 MG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자, MG들이랑 밥 먹고 오셔서 식사 같이 이제 MG 사원들이랑 식사하시고 오셔서 저한테 굉장히 심리 상담 겸 뭐 이런 것들을 하셨던 CEO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특징이지만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장벽으로 이제 되는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수칙 몇 가지를 두 가지의 수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칙입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나쁠 때, 그리고 와서 소화가 안 될 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거는 그들의 지금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그들의 특징이다.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특징이 서로에게 공격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특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공격이라고 생각이 들면 어때요? 말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아니면 나 역시도 공격적이 되기 때문에 무언가 이야기를 풀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일단 이게 나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이들의 특징이라고 한번 워허 하시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이해로 넘어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제가 보여드린 그 특징은 어떻게 본다면 이들의 스키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키마를 늘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스키마라는 건 뭐냐 하면요. 자, 여러분들 서양 음식이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예.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이제 본다면 기성세대는 스테이크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 청년 세대 아주 기뻐하시는데 청년 세대는 피자, 스파게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어쨌든 이제 저희 머릿속에 이런 음식 품목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과 달리 좀 연차가 됐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일본이 경제력이 확 커지면서 미국에 영향력이 점점 커졌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미국에서 일본 음식을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 저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막 이렇게 어디 뭐 원시적인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날거를 먹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일본의 경제가 확 커지니까 일본 그 음식점에 막 우후죽순 생기면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건강식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유학을 갔는데 동양 음식 먹고 싶잖아요. 한국 음식점은 그때는 이제 뭐 K컬처 이런 거 없었을 때였으니까 이제 가서 한국 음식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본 음식점에 이제 갔는데요. 처음 가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첫 마디가 저한테 미소스 월싱 세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뭐다 알아듣긴 했습니다. 된장국 먹을래? 아니면 해초 샐러드 먹을래? 근데 왜 당황했냐면 사실상 제가 우리는 국은 뭐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음식이랑 나와야 되는 거고 샐러드 반찬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밥하고 국하고 반찬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너 국 먹을래? 아니면 샐러드 그러니까 반찬 먹을래? 이러니까 저로서는 당황했죠.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서양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그 내용물을 생각하죠. 스테이크, 피자, 스파게티. 그런데 이들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스키마는 먹는 순서입니다. 먹는 순서에 따라서 그게 가장 중요한 골대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어때요? 들어오는 내용물은 이거 너무 미개하다라는 거에서 건강 음식으로 바뀌어서 음식의 내용물로는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스키마에 따라서 분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 스키마라는 거는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인지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지적인 특징이요. 왜냐하면 세대 특징이라고 하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Z세대 특징으로 얘네들이 인생 내 컷을 찍네, 신라 호텔 가서 망고 빙수를 먹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희 때도 스티커 사진 다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얘네들이 뭐 한다 이런 특징이 이들의 특징이 아니라 이들의 스키마적 특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나온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들의 많은 행위 같은 것들을 이해해 보신다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이 아니고 특징이고 특징 중에서도 이런 스키마적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어떻게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와 당신들의 이야기, 왜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가 어려울까요? 여기에서 이제 MZ세대의 삶의 궤적과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궤적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학에서는 코호트라는 개념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코호트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슷한 때 태어났고 비슷한 역사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의 궤적, 이들이 어떤 삶의 궤적을 겪었느냐는 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거는 기성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들 간단하게 얘기를 봤고요. 자, 이거는 MZ세대가 이제 경험한 주요 사건들을 쭉 놓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이제 사사분면으로 나누어서 이제 잠깐 보시면 굉장히 다른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MZ세대 친구들을 저는 이제 학생 많이 가르쳐 봤는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네들은 정치적으로 조금 안정된 상황에서 교수님 저희는 촛불혁명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제가 살아온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제가 여기 기성세대 요거 보여주면서 자, 4.19 혁명, 군사 정병, 베트남 파병,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 피살 막 이러고 갑자기 이렇게 이거 저희가 조금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안정된 상황에서 컸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기성세대 경제적인 측면 보게 되면 막 역동적인 게 느껴집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고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되고 강남이 개발이 되고 수출 100억 불이 막 달성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사회적인 측면 보시게 되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호남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되고 그리고 전태일 분신 사망, 그때까지 빨리빨리 달려오느냐고 뒤안길에 가려졌던 노동의 문제가 이제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문화적인 측면 어떻죠? 아주 시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국내 최초 흑백 TV 생산, 이런 정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MZ세대 보시면 어떤가요? 정치적인 측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가장 이쪽 문화적인 측면에는 너무나 넣을 게 많아서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온라인의 그 성장과 함께 컸기도 했고요. 특히 앞에 보시게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교과목이 영어로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화재 수상, 여러 가지 호주제, 헌법 불합치 선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들의 특징 중에서 권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윗세대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윗세대는 권위에 대해서, 권위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그걸 극복하고자 많은 것을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 권위가 굉장히 당연했던 그런 세대이기도 한 반면에요. 이들은 어린 시절에 벌써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문민정부가 출범되는 등등
이들 머릿속에는 아무리 권력을 크게 가지고 있어도 자신들이 어떻게 엎어버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고 컸던 세대라서 권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다르고요. 특히 젠더 감수성에 있어서는 윗세대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이런 삶의 궤적은 이들의 특징,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더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잠시 여러분들한테 막 심각하게 그 성격적 얘기를 하다가 만화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개구리 왕눈이라는 그런 만화를 아시나요? 이 개구리 왕눈이 왜 울지 않고 피리를 불었을까?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내 자체가 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느끼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왜 갑자기 많은 것 중에 만화냐? 만화는 애들에서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문화사회학, 예술사회학 이런 쪽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동화나 만화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어린애들이 만화 만드나요? 동화 어린이들이 만드나요? 아니죠. 완전히 어른들이 만들고 어른들이 선택해서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 얘기는 어른들, 그 사회의 기성세대가 이 자라나는 어떻게 되면 후속 세대에게 주고 싶어 하는 가치관을 엑기스라는 것이 어디에? 이 만화와 동화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이제 몇 개의 만화는 1970년대쯤에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만화들인데요. 요 당시의 만화는 특히 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K컬처로 이제 문화 강국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제 많은 부분에 앞서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고요. 그 반면에 일본은 애니메이션 대국으로 일단 그 당시에도 많은 만화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작권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요. 한국에서 그냥 일본의 만화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번역만 했어요. 똑같이 번역만 했는데 이 번역을 똑같이 안 하고 조금씩 바꿉니다. 이 바꾼다는 건 뭐예요? 갖고 왔을 때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시의 만화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보면 아까 했던 부분들이라서 잠깐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붐 세대, 이게 저희가 만화를 얘기하는데 이들의 만화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싶은가를 보기 위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이제 특징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베이비붐 세대라는 그 뜻이 뭔가요? 세대 명칭 중에서 제일 슬픈 세대 명칭이에요. 니네 진짜 많다. 니네 아기가 참 많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점점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 명칭을 보면 사회가 그들을 보는 그런 시각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는 58세대라고 부릅니다. 58세대, 58년 개띠가 많아서 아니면 58년, 386이 586, 686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중의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58이라는 건 여러분들 보석 중에 58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반짝반짝하는 보석이거든요. 근데 이 58을 이제 사실상 old people with active life 라는 이제 그 말의 준말이기도 한데요. 그걸 줄게 되면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보석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죠. 너네들 진짜 많이 태어났구나 해서 보석 세대로 바뀌게 된 이유는 사실 이런 세대 명칭 제일 많이 만드는 데가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이들이 사실상 베이비붐 세대가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자산이 많은 세대예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마다는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 나이 또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산이 가장 많기 때문에 너네들 많이 태어났고나 해서 보석 세대로 바뀐 그런 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젊은 시절에 이제 그리고 한 27.2%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들의 이제 특징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자녀 교육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보고 있으면 무서운데 아이가 취업을 미루고 공부를 더 하겠다면 도와주겠다에 반대가 10%가 안 됩니다. 반대가 10%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들의 삶을 보게 되면 남자는 20살, 여자는 19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23살이면 군복무를 마쳤고 첫 직장은 남자 23살, 여자도 23살쯤에 하고요. 첫 결혼은 남자 28, 여자는 25. 그리고 첫 자녀 출산 29, 26, 첫 주택 구입,
남자 36, 여자 34 정도면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집까지 다 사는 그런 굉장히 비슷한 라이프를 살아온 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게 얼마냐고 물어보게 됐을 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라고 대답한 그 불과 6%. 그리고 집안일 같은 것을 지원받았다는 것은 생각이 되지 않은, 어떻게 본다면 베이비붐 세대는 열심히 자신들이 뭐 삶을 개척한 세대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나타났는데요. 근데 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굉장히 자산을 많이 가진 그런 세대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특징을 가진 게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화로 가서 잠깐 들어보실까요? 외로워도 너무 슬프죠? 슬퍼도 많이 꺼낼게요. 나는 안 울어 참고 이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이렇게. 외로워도 예, 지금 말이 자꾸 이게 해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곡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캔디 아시죠? 예, 캔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유명했던 만화였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뭐 이렇게 탤런트들이 나오면 이 캔디 안에 뭐 테리우스 스타일이니 뭐 안소니 스타일이니 막 이럴 정도로 이 캔디라는 이제 만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 만화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본 만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만화인데 이제 갖고 왔는데 그래서 제목 아까도 잠깐 들려드렸지만 주제곡이 같아요. 똑같은데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한국 노래가 조금 더 느려지고요. 노래는 어린이가 부르고 저 일본 노래는 일본 그 가수가 부르는 거 정도인데 굉장히 똑같은데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본입니다. 주무개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아. 납작보이긴 하지만 마음에 들고. 말괄량의 장난치기가 너무 좋아. 달리기 뛸뛰기가 너무 좋아. 어떤 캔디인가요? 일본에 있는 캔디는 그냥 깨발랄한 캔디예요. 말괄량이고 막 다 좋아요. 그런데 옆에 건너오면서 캔디가 확 깹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어떻게 변했어요? 인고의 여인으로 효자편으로 건너오면서 그냥 확 바뀌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슷할 때 또 노래 그 만화 주제가인데요. 요술천사 꽃분이라는 그런 이제 만화 주제가입니다. 노래는 이제 너무 쿨해서 안 틀고 그냥 진행을 할게요. 여기도 똑같은데 이 노래 완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가 불렀고 일본 노래는 성인 가수가 불렀다는 걸 빼놓고는 거의 멜로디나 이런 게 다 똑같은데요. 내용 한번 보실까요? 자, 일본에서 어린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착각이에요. 여자예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어린이가 여자인 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이라고 만만히 보았다가는 그렇고 말고요. 큰일 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희롱자는 거 지금도 안 되지만 일본 내용입니다. 가슴에 두 개 돌룩한 것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는지 보실까요? 비록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도 못할 일 척척 해내네. 예, 지금 이거 공중파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진짜 방송국 이제 완전히 터져버릴 정도로 큰일 날 문제가 이때는 너무 당연했습니다. 비록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여자 잘해봤자 남자도 못할 일 내내 예, 사무직이나 해라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가 당연했던 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화장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당신은 나한테 벌써 더 빠졌어요. 비장의 무게인 눈물을 떠올리면 남자 같은 건 한 방에 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그런 여성인데요.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수수한 옷차림의 모양은 안 내도 나만 보면 그냥 모두들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 끝에 눈물이 맺히면 무뚝뚝한 남자라도 따라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이었던 일본의 꽃분이는 우리나라에 오면서 어떻게 변했죠? 예, 굉장히 수동적이고 이런 여성으로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뒤쪽에 이게 두 개가 아주 특대요. 원래 일본에서는 얘는 요술천사 꽃분이가 아니라 마녀 아기 매구였어.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애가 마녀인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요술천사로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당신의 마음에 수가 떠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써 이미 개인적인 게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시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 마음에 길이 남거라. 자, 나가서 입신양명하거라. 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보게 되면 폭풍을 향해 달리는 이사무는 한국에 와서 씩씩하고 슬기롭고 마음 착한 차돌이로 변하고요. 마녀와의 매부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요수차사 꽃보니로 변합니다. 무적을 힘을 쓰는 우리들에게만 쓰는 어떻게 보면 마징가 제트, 로버트도 착한 이로 변하고요. 로봇에게 무슨 말까지 붙여주냐면 힘세고 인정 많은 로봇 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하고 인정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는 눈물 흘리지 않아. 로봇이니까 기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 오면 지구를 위해 싸운다.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여러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이 다른 노래에서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개구리 왕눈이가 왜 울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앞에 제목으로 던져봤는데 저는 이 개구리 왕눈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 이 노래만 들으면 무섭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무서워할 노래예요. 귀엽게 생겨서 왜 무서울까요? 자, 볼까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노래 한번 졸릴 때 이렇게 다 깰 텐데 제가 그건 못해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개구리 소년, 네가 울면 무지개 언덕에 비가 온단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스누파 세대 분들이나 베이비붐 세대 분들은 당연히 이거 뭐 일어나야죠. 6번, 7번 일어나도 8번. 근데 Z세대나 M세대 보게 되면 뭐 비바람에 한 번 넘어져도 비바람이 몰아치면 집에 들어가야지.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왜? 게다가 또 한 번 넘어져도 아픈데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 세대는 7.8기 굉장히 당연한 얘기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울지 말고 일어나서 아파 죽겠는데 또 울지 말고 일어나서 피리까지 불라고 합니다. 근데 그 피리까지 불라고 하는 이 울지 말라는 이유가 네가 울면 무지개 언덕에 비가 오니까 울지 말라고 합니다. 네 감정 때문에 이 집단적, 네 감정 하나 추스리면 이 집단이 행복할 수 있는데 네가 울므로써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집단에 해를 끼치는 건 나쁜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아플 때도 일어나지, 7번 넘어지고 막 비바람이면서 아파 죽겠는데 일어나서 피리를 불어야 되는데 이유는 네가 그 피리를 불면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이 핀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그 눈 큰 왕눈이를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너 개인을 죽이고 집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라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베이비붐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산업화 베이비붐 세대가 가지고 있는 7.8기 이 부분은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지옥 훈련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현세 작가의 지옥의 외인구단 뭐 보고 계신 이제 X세대나 이쪽은 그런데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만화입니다. 근데 요 시기에 요 만화뿐만이 아니라 이 지옥 훈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굉장히 외인구단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뭔가 조금 이제 선수를 있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선수들을 데려다가 어디다가 무인도에다 갖다 넣습니다. 무인도에다 갖다 놓고 막 때려요. 막 때리고 막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요즘에 이제 스포츠 과학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이 스포츠 선수에게 생명은 뭘까요? 몸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신체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죠.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막 때려요. 과학의 신화가 굉장히 강한 신화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있으면 뒤에서 영도자가 적절하게 때려주고 적절하게 밀어주게 되면 너네들은 그 얘기만 듣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근면과 성실 신화를 완전히 지속적으로 주입을 하고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우리 사회는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이제 우리 MZ세대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재벌집 막내 아들 소녀티, 내남, 뭐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 드라마들을 저도 이제 별걸 다 줄이는 것으로 줄여봤습니다. 선제업고 티어, 내 남편의 결혼, 뭐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것들을 이제 줄인 말인데요. 공통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 이야기입니다. 물려받은 것이 많은 세대는 행복할까?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I feel like I'm gonna start crying. And I might, so don't be alarmed. Oh god. Oh god. I'm already dead. I'm already dead. I'm already dead. Okay, I'll try not to scream because I know that's annoying. That's fucking hot. The Alpha Squad shit is funny. Oh my god. 여기는 화 안 내시네요.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다 뜨면, 막 이러십니다. 예, 그렇죠. 제 얘기보다 우리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뮤직비디오 잠깐 보셨는데요. 이 뮤직비디오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린 뒷 부분에 어떤 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면서 막 열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MZ세대들은 X세대까지도 뭐 K-컬처에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블랙핑크, 그 다음에 우리의 BTS 보면서 열광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산업화 세대나 베이비붐 세대, X세대까지만 해도 할리우드의 배우를 꿈꾸고 홍콩 배우를 사랑했던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만큼의 자부심을 갖지 못했던 세대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너무 가슴 뚫는 그런 미장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키워낸 우리의 MZ세대, 그 MZ세대가 우리 한국의 MZ세대가 세계의 MZ세대의 트렌드를 이끌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가슴 벅차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들 특징 잠깐 보시겠습니다. M세대하고 Z세대를 이제 MZ세대라고 붙여서 말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X세대,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그 다음에 Z세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X세대는 왜 X세대인 줄 아신가요? 적용한 것들이 어디서 왔나 싶어가지고 미지 X 누구지 정말 모르겠다. 그래서 X세대였어요. 근데 X 다음에 Z세대 중간에 사실상 뭐가 와야죠? Y가 와야 됩니다. 근데 Y세대라고 안 하고 왜 얘네들한테는 M세대로 생각할까?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을까요? 실제적으로 이 밀레니얼 세대, Y세대라고도 불려야 되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건 이들이 20살이 됐을 때 2000년이 됐거든요. 정말 전 세계가 흥분했습니다. 저런 애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면 얘네들이 사회로 오게 되면 세상 좋아질 거야. 얘네들은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인터넷도 잘하고 와 대단한 세대인데 이래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 나왔을 때는 좋은 얘기는 다 붙였습니다. 뭐 IP 세대, 인터스트, 패션, 뭐 하여간 좋은 얘기는 다 붙였었는데요. 이들 M세대에 대해서 요즘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88만 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88만 년 세대. 우성분 씨가 썼던 그 책에서 보게 되면 이들은 윗세대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밑에만 있어야 되고 대학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세대라고 얘기되는 88만 원 세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명칭 안에는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M세대는 굉장히 사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대 속에서 나왔지만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조건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어렵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던 그런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M세대에 대해서는 에코세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왜 에코세대일까요? 우리 사실 맨 처음에 에코세대 들었을 때 이들이 친환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에코백, 이래서 에코세대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메아리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아리 세대라는 건 이들의 부모가 베이비붐 세대예요. 베이비붐 세대가 애들을 낳으면 얘네들은 여러분들 베이비붐 세대가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자녀도 많겠죠. 그래서 작은 베이비붐이 다시 메아리처럼 돌아왔다라는 뜻에서 에코세대라고 부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사실 세대 연구에서 이 인구 포션, 제가 이렇게 여기 점잖은 자리에서 제가 좀 말을 조심한 쪽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인구 포션이 크면 이들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이들에게 맞는 상품이라든지 이들에게 맞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M세대하고 베이비붐 세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M세대 이후에는 인구 절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생률이 급감을 하게 되면서 그 뒷세대들은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Z세대, MZ세대라고 묶으면 막 기분 너무 나빠합니다. 얘네들이 볼 때는 산업화 세대나 이런 베이비붐 세대는 그냥 어른이야. 근데 이 M세대는 이거 위에 있어가지고 쟤네가 제일 꼰대 같은데 우리랑 왜 묶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묶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여기는 21%고 저기 Z세대는 12%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쳐야 소비자로서도 정치적 유권자로서도 의미 있는 포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Z세대는 뒤쪽에 알파세대가 너무 올라온다든지 이러기 전까지는 혼자의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구 구성비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특징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세대를 묶어서 MG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MZ세대 보시게 되면 MZ세대가 1980년생이면 지금 벌써 40대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고 기성세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의 이 MG를 다 합하면 30년 정도가 되는데요. 옛날에는 제너레이션 이 세대를 한 30년 정도로 봤어요. 옛날 얘기죠. 요즘은 쌍둥이도 나오면서 세대차를 느낀다고 하는 판국에 이 30년이 좀 큰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는 이유는 지금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 MZ세대하고 그 가장 큰 청세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제 가장 가서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이 이겁니다. 기성세대는 아니, 조금만 노력하면 되고 왜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세대 입장에서 보면 노력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자꾸 노력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강연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제 서울 시민 대상으로 뭘 한번 했는데 끝나고 나서 한 어머니가 오셔서 막 손을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다 이러더라고요. 엄마 그건 노예근성이야. 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래요. 열심히 산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눈 똑바로 뜨고 자기한테 엄마 열심히 산다고 되는 줄 알아? 엄마 그거 노예근성이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들이 어떤 특성에 의해서 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린 어떤 그런 것였다는 걸 이해하는 순간 가슴이 아파서 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 두 세대의 색깔이 이렇게 다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윗세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차이는 기획 구조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수치로 기성세대와 MZ세대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때는 대학 진학률이 27%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MZ 쪽으로 오게 된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이 75.8%입니다. 완전히 옛날에 대개 진학하지 않은 수만큼 지금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고요. 성장기 1인당 국민 총수도 보시게 되면 베이비붐 세대는 태어나고 뭐죠?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한 225불. 그런데 MZ 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95년 보게 되면 11,735불입니다. 어린 시절에 분명히 MZ 세대는 어떻게 베이비붐 세대보다 훨씬 한국 사회 경제가 어느 궤도에 들어섰을 때 어린 시절을 보낸 건데요. 문제는 베이비 세대는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보시게 되면 10배가 뛴 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국 사회 경제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만큼 막 성장을 하고 있을 때였어서 여기는 들어갈 때 10배가 뛰게 되는데 MZ세대의 경우에는 1.5배 정도 뜹니다. 이것도 요 당시에 그랬고 지금은 거의 요것보다도 더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되냐면요. 그래서 실제 지금 보시게 되면 MZ세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하면 그 Z세대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뭐냐고.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불황이다 보니까 불황 호황을 얘기하지 않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MZ세대 쪽은 한 번도 이렇게 그 세계적인 경제, 뭐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가져오게 되냐면요.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급하게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예측 이동의 장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원래대로 막 갔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원래대로란다면 저기 보시게 되는 저 그 계층 사다리에서 한 명이 내려와야 한 명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정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경제가 많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럼 막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사회학적 용어로 구조적인 계층 이동의 장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좋은 좌이 막 생기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층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명이 내려오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는 잡이 막 생겨서 이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베이비붐 세대 입장에서는 진짜 열심히 하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머릿속에 이게 경제가 막 발전을 해서 자기들이 기회를 얻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 거에 더해서 사회 기회 구조 자체가 열려 있었던 거죠. 거기에 플러스 이 당시만 해도 유교적 세상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을 때여서 대학 교육만 받게 되면 이 당시는 25%밖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회는 엄청났던 겁니다. 그래서 윗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우리 애들들 숫자도 줄이고 얘네들 대학만 보내면 얘네들이 열심히 진짜 성공할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아이들에게 한 거죠. 머릿속에는 얘네들은 그러면 그 모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장군일에 가장 많이 공부하고 제일 똑똑하고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전자제품으로 내용 블록 만드는 다른 세대야. 안 그래? 거의 모두 대학을 나왔고 폴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막 없이도 할리우드 액션 영화 정도는 볼 수 있고 굉장히 편집하는 있고 평균 심장도 크지 악기 하나씩은 다룰 줄 알고 맞아 너도 피아노 치지 않아? 저중 우리 부모 세대에는 저중에서 단 한 번 잘해도 아니 비슷하게 하기만 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다 놀고 있는 거지? 왜 모두 실업자인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2007년 김영하 작가의 소설 퀴즈조 중에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너무나 많은 교육을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것들을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역설이 생기게 되냐면 그걸 갖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경제는 발전하지 않았기, 경제 성장은 둔화됐기 때문에 좋은 자리는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와 사회에서 줄 수 있는 자리에 미스매치가 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열심히 해봤자 성공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왜 뭘 열심히 하라는 거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느 쪽이 맞다라는 게라기보다는 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들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제 회귀물 드라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 재벌집 막내 아들, 그다음에 내 남편과 결혼해줘, 손잡고 튀어. 안 보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이제 드라마들인데요. 이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옛날로 돌아가요. 재벌집 막내 아들은 그 재벌집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근데 얘가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언제 부동산이 뛰고 언제 뭐가 뛰고 막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착착착 성공을 해서 엄청나게 이제 부를 이루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몇 번을 다시 태어나요. 될 때까지 태어납니다. 될 때까지. 자기가 실패했던 경험을 안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한 어떤 그런 루트를 알고 태어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나오는 말이 이생망이죠. 이생은 망했고 이런 많은 것들이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MZ세대의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윗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지 않았을까요? 한 10분쯤 남았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께 이제 여러분들 청중에게 Q&A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른 많은 것들이 이들과 윗세대가 다른 이제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하시면 질문에 대한 대답과 질문 없으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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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질문지 혹시 작성하신 분 주시고요. 아까 우리 잠깐 질문지 내시기 전에 어, 아까 우리 좀 도산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해군 제독 출신이신 김진영 대사께서 조금 이제 오해를 할까 봐 몇 마디 적어주셨어요. 해군은 사관학교의 교훈은 아까 말했던 포군이 아니고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이거
옥포는 교훈과 함께 해사 정신을 공고히 하는 또 다른 정신으로 충무공 이순신의 제국의 정신을 개성하고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훈령이라고 봅니다.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 없으세요? 제가 그러면 전 사실 오늘 강의 참석하기 전부터 이 질문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강의를 듣고 나면 제 경영 활동이 3년에서 한 5년, 7년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직까지 답답한 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우리가 옛날에 그 베이비 붐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 집단주의, 성실, 근면, 이런 걸로 무장이 돼도 이걸 경쟁력으로 버텨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경쟁사와 또 경쟁을 해야 되고, 또 해외와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의 이 경쟁력, 특성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도대체 MZ세대들한테 이런 것들을 획득하고 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우리 어, 김철경 원장님한테 했더니 대표이사를 MZ로 바꿔. 그래서 결국 그거 나보고 그만두란 소리잖아요. 자, 여기 어떤 좋은 해법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기업분들이 계시는 곳에 가면 이제 다른 이 맥락은 이렇지만 MZ세대의 특징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을 움직이는 방법 중에 이들의 특징을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게 된다면 사실 근면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들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MZ세대의 특징에 맞게 운영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MZ세대의 특징 하나가 미미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미미미, 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집단주의가 강한 우리 아닙니다. 말을 굉장히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걸 하라고 할 때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단에 이거 우리를 위해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너한테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집단이 중요해지는 순간 너한테 어떤 무엇이 가는가에 대해서 방점을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제 저희 옛날에는 이제 저희 학생들도 이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면 야, 프레젠테이션이 그게 뭐냐? 좀 강의하지 너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친구들은 요즘에는 그러면 이제 약간 상처를 받아요. 윗세대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야, 네가 약간 I구나. 이렇게 여러분 MBTI 아시죠? MBTI 네가 약간 내성적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MBTI 사주도 보고 모든 걸 다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너희한테 어떻게 중요되고 너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쭉 바꿔주시면 훨씬 더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또 특징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윗세대는 어떤 꿈을 갖느냐면 이렇게 되죠. 이제 회사에 들어가요. 저도 이제 절대 뭐 학교 들어가면 총장 한번 해야지. 뭐 대학원장 한번 해야지. 아니 뭐 그리고 어디 들어가면 원장 한번 해야지. 사장 한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윗세대는 어떤 거를 꿈꾸냐면 들어가서 거기서 위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로켓형 성장을 꿈꿨던 세대라면 이들은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들이 막 아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M세대 이쪽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라서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 X세대보다 더 열심히 살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열심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위로 열심히 해봤자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방사형의 성공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내가 해보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윗세대는 그래서 답답하죠. 여기 들어왔으면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들어온 순간부터 다른 데 갈 생각을 막 해.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자기 거를 경험하고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들한테 뭘 시키거나 이럴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면 훨씬 더 아와 어 정도밖에 하나가 똑같아
똑같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걸 시키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잘합니다. 윗세대보다 능력이 없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많이 배웠고, 나름대로 이들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뭐 특히 요즘에 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업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동력을 이렇게만 해주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윗세대, 특히 베이비붐 세대, 아까 3년밖에 아닙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중추 세력으로 남아 계실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는 얼른 빨리 이 지금 얘기하는 MZ 세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끌고 나갈 리더십을 갖추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가능한 게요.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저희 학생한테 저도 이제 사실 굉장히 이 상황에서 커서 이게 큽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이 뭐 논문을 제가 봐줬는데 이제 석사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야, 너 빨리 하고 빨리 잡아야지. 뭐 선생님이 내 논문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앉아가지고 봐주는데 맨날 안 해와가지고 제가 야, 빨리 하지. 너 이제 놀면 뭐해? 빨리 지금 놀 때야? 막 이랬더니 걔가 그날 저녁에 가서 프사를 바꾼 거예요. 프사에다 뭐라고 했냐면 놀면 뭐해? 재밌겠지. 근데 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더 이상한 걸 수도 있습니다. 놀면 어떻게 할 걸 안 하고 노는데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할 거를 하고 놀아도 지금 재미없을 판에 할 게 이만큼인데 근데 제가 그 순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받아들이고 있어요. 재밌겠죠. 진짜 놀면. 어떻게 보면 놀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성실과 근면의 신화에서 너무 당연하다고 정착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보고 나니까 웃기더라고요. 맨 처음에 약간 괘씸했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안 봐줘야 돼. 내 얼굴 바쁜데 그렇잖아요?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밤에 밥도 안 먹고 봐줬더니 집에서 놀면 뭐해 재밌겠지. 나는 그 재미를 버리고 근데 선생님은 교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윗세대는 지금 그들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동력을 줄까? 그래서 노는 거는 재밌겠지만 그래도 왜 네가 이걸 하는 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지. 왜냐면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저 앞에서 말을 못한 거죠.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갈 것이냐. 왜냐하면 이들이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기브앤테이크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윗세대는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이면 당연히 어느 선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사장님은 그렇고 목사님이면 이런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강의도 좀 잘하고 밥도 좀 잘 사주시고 그러면 내가 존경을 해드릴게. 내가 권위를 인정해줄게. 이런 식입니다. 윗세대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들은 그냥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고 너는 뭐 선생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몰라서 인사를 안 하는 건데 윗세대는 어떤가요? 아니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야 될 걸 얘네들이 무시한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특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개인적인 모습을 통해서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에서 얘네가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네, 저희 두 분 질문이 왔는데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전 님이 우리나라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차이점은 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성현 님이 MZ 세대를 MZ 세대와 밀리언 세대를 어떤 자세로 대하는 게 좋겠습니까? 무조건 관용어로 대해야 할까요? 뭐 이런 질문이 주셨어요. 조그맣게 하시면 하고 답변이 되신 것 같아서 한꺼번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제 갈등이 격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MZ세대 아까 그 BTS 보여드렸잖아요. 저희 MZ세대는 윗세대하고 굉장히 다르게 세 개의 MZ세대의 트렌드를 이끌어간다. 이거는 서구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해력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MZ세대 문해력 논란, 심심한 사과, 아니 심심하다고 사과를 해?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얘네들의 이제 문해력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또 그 반면에 아까 재혼내 얘기할 때 못 알아들으셨잖아요, 저희가. 이들이 얘기하는 서로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이대 한번 놀러 오시면 저희 이게 쫙 멋있는 이제 그 건축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건물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 거기에 삼성 아니 뭐 어쨌든 홀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데 엄마들이 맨날 찰스 엄마, 막 애들이 엄마 막 정말 마우스만 오픈하면 잉글리시가 점프아웃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는 지금 세 개의 그런 어떤 문화권이 살고 있습니다. 첫 세대는 지금 얘기한 거 유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 그 다음은 어느 순간 굉장히 강하게 불었던 글로벌라이제이션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서구 문화권,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인터넷이랑 훨씬 센 기계권, 이렇게 세 개의 문화권이 한꺼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갈등의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권인 것뿐만 아니라 MZ세대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국제화 그 세대를 지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 서구권의 애들이랑 그 가치관이라든지 취향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이끌어 나가는 MZ세대 트렌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는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우리 MZ세대는 옛날만 해도 이번에 첫 번째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세계적으로 옛날에는 아무리 그래도 같은 문화권의 윗세대하고 뭐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동세대 다른 문화권보다. 근데 지금은 처음으로 젊은 애들이 같은 문화권의 윗세대보다 타문화권의 동세대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된다면 그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지금 기성세대는 어떤 상황이냐면 늘 어디서나 있는 세대 갈등에 옛날에 어머 저거 서구 것들 저거 뭐 외국 뭐 이런 좀 그런 식의 생각까지를 갖는 그런 젊은 세대를 보게 되는 거라서 훨씬 다른 뭐 서구권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강한 세대 갈등의 효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만 한다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다 같이 얘기를 하실 때 젊은 친구들한테도 지금 같은 얘기를 하면 왜 우리만 맞춰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애들이 다 그러고요. 또 나이 이렇게 좀 이제 보면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도 우리만 맞춰야 되냐?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맞춰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듣고 있으시면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들으실 때 전부 다 내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나 봐요. 그래서 MZ세대도 왜 우리 번호만 바꾸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 나오시는 것도 기성세대도 왜 우리만 맞춰주면 쟤네들이 그냥 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개의 문화권이 같이 있는 이 상황에서 서로가 통용화가 돼서 서로가 한 번쯤 그들의 특성, 그 다음에 그들의 많은 것들, 문화를 이해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오늘 끝나고 나서 곧바로 우리 강연해 주신 최석별 교수님을 모시고 다 같이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대 연구 전문가 우리 최석별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제432회 도산 리더십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 리더십 포럼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